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김로벨 TV입니다. 오늘은 서울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국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저는 이제 지켜보면서 정말 서울대 총장과 교수들은 왜 저럴까?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징계는 학교 같은 경우에 학칙에 근거한 처벌입니다. 이건 사법 처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징계 지연은 또는 보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학부인 서울대에서 이러한 직무유기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 법대, 정확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죠. 그 조국 교수의 징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위 이제 조국 사태가 2019년 8월 말에 발생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2019년 10월 14일, 약 2달 후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하고, 그리고 또 2달 있다가 2019년 12월에 검찰이 조국 교수를 기소를 합니다. 그 한 달 후인 2020년 1월 서울대는 조국 교수를 직위 해제합니다. 이건 징계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행정권 발동이죠. 이 직위 해제는 교수직으로부터 쫓아내는 게 아니라 강의권을 박탈합니다. 그래서 강의료를 제외한 월급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여전히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2022년 6월, 즉 정권이 바뀐 후에 교육부가 오세정 총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네가 징계 요청을 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수에 대한 징계권은 총장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 법인서울대학교 해서 이제 법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이사회, 법인이사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징계하려고 그러면은 총장이, 기관장인 총장이 법인이사회에다가 징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2년 넘도록 오세정 총장이 징계 요청을 하지 않으니까 교육부가 징계 요청을 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도 징계 요청을 안 하니까 그 다음 달에 교육부가 거꾸로 서울대 오세정 총장, 너 왜 징계를 요청을 안 하느냐 해서 그걸 징계 요청하라고 하는 하여튼 코미디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서울대가 징계 요청을 하고 징계위원회가 2차례 회의를 가졌다고 하는데 징계 결정을 안 내렸습니다. 그 논리가 1심 판결이 안 나와 징계 의결을 미룬다였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징계는 사법 절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그 조직원이 조직에 해를 끼쳤다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제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판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또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3년 2월 3일 얼마 전이죠. 1심 판결이 나와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죠. 이것도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죠. 재판부가 무슨 이 사안을 가지고 기소가 된 후 3년 2개월이나 어떤 그 선고가 지연이 됐느냐. 이것도 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헌법에는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 건으로 3년 2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렇게 1심 판결이 나오니까 그 며칠 후인 2023년 2월 6일 서울대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과 결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점이 뭐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가 지연 또는 보류되는 것에 대해서 대학 측의 논리는 오세정 총장의 경우 공소사실만으로는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징계 요청을 안 했다라는 거고, 징계위원회는 1심 판결이 안 나와 징계 의결을 미룬다 라고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엉터리다, 잘못됐다, 그걸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징계는 대학의 같은 경우
학칙에 근거한 제지에 내지 처벌입니다. 뭐 거기에는 근신서부터 이제 파면까지 있는데, 뭐 징계 사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품위 훼손, 논문 표절. 예를 들어서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은 뭐 교사, 교원은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성실히 뭐 교육자의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교수가 학기 중에 무단 결강을 하고 해외에 학교에 보고도 안 하고 승인도 안 받고 갔다 왔다. 그러면 징계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는 요즘은 연구 윤리가 굉장히 강화돼 가지고 교수가 논문을 썼는데 표절을 했다. 이것도 징계 대상입니다. 그 표절이 심하다 그러면 심지어 파면까지 당합니다. 그런데 형사 그 처벌 대상으로 기소가 됐는데도 징계 절차를 안 밟았다.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 교수가 무단 결강을 했다. 그거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죠. 물론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했지만, 그러니까 징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온정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횡령 사건이 벌어졌다. 교직원의 횡령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액이 크지 않으면은 그걸 변상하라 그러고 어떤 징계위원회 회부해서 징계를 줍니다. 근데 굉장히 크다. 그럴 경우에는 학교에서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에.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무단 결강을 했다. 그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죠. 그럴 경우에 징계가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징계 절차를 진행을 안 시켰다. 이게 뭐 1심 판결이 안 나와서 그렇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서울대 경우에도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만으로도 징계 처리가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수가 학생한테 갑질을 한다, 뭐 어쩐다, 뭐 욕설을 많이 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거를 그 대자보로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진상을 대학 당국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서 학생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징계 절차를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징계도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재판하고 비슷합니다. 그 징계 대상자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직원이 조직에 해를 끼치고 품위를 손상했는데 징계를 지연시켰다, 보류했다.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 전체 기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최근에 보니까 조국 교수 변호사가 최종 확정 판결까지 징계를 보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무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사법 처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사유로 징계에 가고 자기가 기소도 됐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근데 학교에서 징계를 내렸다. 또는 징계를 내렸는데 결과적으로 최종 확정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건 구제 장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해당자가 교육부의 교원소총심사위원회에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결을 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행정심판으로 갑니다. 이건 행정심판으로 갑니다. 이런 절차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되고 지금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3년이 넘은 후에 징계 절차를 시작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가 아니라 일반 다른 대학의 교수가 이 정도 또는 이거보다 훨씬 미흡한 일을 저질러도 이렇게 징계가 지연됐을까? 이건 좀 심하지 않은가? 그래서 왜 징계와 형사처벌에 대해서 서울대 교수들이 모르겠어요? 이건 질질 끄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정말 이게 참 제 9호가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온 세상이, 심지어 우리나라 최고 학부인 서울대학교마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다 그럴까, 까먹고 있다 그럴까, 또는 훼손시키는 걸 보고 정말 이게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